자, 오늘도 세 가지의 목차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히토류가 좀 이제 그런 부분들 무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좀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사실 지금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지금 이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 각국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을 좀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뭐 GDP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계속 성장률 부분들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중국에서 GDP 성장률이 뭐 얼마였다. 그런데 GDP 성장률이 0.1% 상승해서 딱 마감했거든요. 그러면도 그러니까 0.1% 상승을 딱 했을 때 증시가 엄청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성장률이 0.1%만 달라진다 하더라도 증시는 급락과 급등을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하향 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는 증시의 자금이 이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차익 실현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증시에서 또는 뭐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 등,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업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 이걸 이제 가지고 주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 뭐 침체 뭐 그다음에 뭐 성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제 내 국면과 주식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하락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그 경기 둔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고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하향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전에 좀 이슈를 받았던 이제 그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EU의 브렉시트가 뭐 이제 무슨 그냥 이제 탈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좀 이제 선택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안 좋은 선택지가 바로 이제 노딜 브렉시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나와주면서 유럽 증시 또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시장이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매매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히토류가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이제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었고, 미국에서는 국방부에서 정부에 이제 그 보고서를 냈죠. 이 히토류 무기화에 대한 방안,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주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지금 전 세계의 히토류를 90%를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다오이다오 그때 문제 때도 일본에 대한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히토류를.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일본이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토류 대안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주면서 장기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더욱 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증시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증시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의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5월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하락이 나왔죠. 많은 하락이 나왔고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5월 초에 잠깐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잠깐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제부터 좀 이제 그 반등장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갑자기 짙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살짝 올라갔다 눌렸다가 반복하면서 지지라인대를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오늘 마감했던 이 종가를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들고요. 어차피 5월달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정도는 잠깐 반등이 나와서 마감을 할 것 같고 6월달에 조금 더 올라와서 6월달 한 2주 정도 보시게 되면은 한 740포인트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좀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저점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좀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월 초에 잠깐 반등이 살짝 나와주다가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보다는 아니지만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눌러주는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이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지지 라인 때 2250선을 그래도 좀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2050포인트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6월 한 둘째 주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 2125선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장이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이 증시가 상승함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됐다, 또 중국이 어떤 발언을 했다, 미국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지금 현재 그런 이슈를 통해서 아마 올랐다가 눌렸다가 계속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와줄 거고 지금까지는 계속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서로 이제 좀 싸우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유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증시가 상승과 하락이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주면서 그래도 상승장을 좀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시 자체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자체는 많이 안 좋은데 6월 달에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살짝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계속 이 대박스쿨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2주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 밑꼬리 단타 기법과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꼬리 단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3분봉 역배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매매를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분봉 역배열 기법만 가지고 설명해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3분봉 역배열 기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전에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나왔다, 당일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후장에 3분봉 역배열 기법이 나왔다, 그럼 종가 매매를 진행해서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3분봉 역배열 기법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항공주들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아시아나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뭐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인수가 이제 좀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기업들이 조금 이제 살짝 발을 빼는 움직임이었다가 그 애경그룹이 싹 들어오면서 다시 다른 그룹들도 다시 좀 들어와주는 좀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취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항공주들이 좀 대부분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때 팍 올라섰죠.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금호에서 이 아시아나를 좀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거의 뭐 항공주들 다 반등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쭉 눌러준 흐름이 나왔다가 다 똑같아요. 횡보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주다가 오늘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를 3분봉 역별 기법으로도 우리가 오늘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를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자, 어저께 종가 베팅으로도 매매가 가능했었거든요. 어저께 종가 베팅으로도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3시, 정확하죠. 3시에 역별 기법이 뜨면은 종가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날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쭉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오후장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0, 20선, 그 다음에 120선, 60선이 위쪽에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이쪽에서 3분봉 역별 기법이 좀 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가 가능해요? 여기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이제 2시 한 30분 정도인데 2시 30분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1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오전에 만약에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오후장에 한번 매매해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바로 1시간 정도만에 10% 정도 이상, 10% 이상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3분봉 역별 기법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오전 또는 오후에 단타로 매매로 진행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금 핫했던 오늘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항공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제 종목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상한가를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먼저 상승을 하고 나서 아시아나 IDT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은 상승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좀 매매가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계속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들, 계속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뭐 이쪽에서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상승이 나와주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15% 이상 구간에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깨름칙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매매를 잘 안 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에어부산이랑 똑같은 흐름이죠. 오전장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이었다가 그 오후장에 한번 눌려주었고 2시 반쯤에 다시 한 번 더 역별 기법이 뜨면서 20선 돌파 이후에 지지받아줄 구간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은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고 나서부터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이제 10% 이상 충분히 12% 정도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1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단타는 특히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진행한다라는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는 오후장에도 늦은 오후에도 우리가 당일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으로 3분봉 역별 기법 우리 시청자분들 잘 배우시고 매매를 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요. AD칩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AD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얼마 전에 좀 많이 반등이 나왔었다가 다시 한번 더 눌려주고 지지라인때 잡고 있던 종목이죠. 자, 최근에 이제 4월달 중순부터 해서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락이 나와주다가 지금 이제 60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서 매매해 볼 수 있느냐? AD칩스도 사실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고 싶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을 잡기가 조금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인가? 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하실이 열리면서 더 내려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분봉을 볼까요?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전에 3분봉 역별이 떠버려요. 자, 오늘의 차트의 흐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오전이죠. 오전 9시 30분에 일단은 장 시작하고 나서 좀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거의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요. 그리고 나서 분봉상에서 밑골을 딱 달아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또 이제 밑꼬리 단타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에 밑꼬리 단타 기법이 딱 나와주고 3분봉을 봤더니 여기서 딱 거래량이 들어온다. 오케이. 그리고 3분봉 역별까지 나와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에요. 충분히 한 30분 동안의 매수 구간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면서 60선과 120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60선 지지받아주면서 어떻게 돼요? 횡보를 진행하죠. 그럼 뭐다? 홀딩을 진행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목이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60선 살짝 지지받아주면서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타고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60선 딛고 올라가주면서 결국에는 반등이 나와준다.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한 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서 7%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7%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내일까지 또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기법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제약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최근에 제약주들의 그 흐름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인보사 사태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의 그 흐름들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2018년도 말에 한번 쫙 올라왔죠. 10월 달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눌렸고 11월, 12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1월부터 해서 계속 눌려주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약주를 또 좋아하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저점을 찾고 싶은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는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분봉을 볼까요? 오늘 이제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지라인대 잡고 있죠. 지지라인대 잡고 있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에요.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옵니다. 오늘 흐름이거든요. 오늘 딱 보시게 되면은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요. 그럼 여기는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어디가 매수 구간이에요?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여기 12시쯤에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살짝 매수 구간 한 1시간 정도 나와주거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자, 그럼 매수를 진행했다.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잠깐 눌렸지만 다시 한번 더 지지받아주면서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감을 지금 현재 60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고 또는 저점을 잡아가지고 내일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매매 나는 당일 매매를 원합니다. 저는 약간 2거래일 정도 보는 매매 저는 좀 바쁘기 때문에 오늘 매수해서 내일 정도 파는 매매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요.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3분봉 역별 기법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장에서든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다음 종목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에요.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도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고 유명한 종목이고 또 이런 이제 테마성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이제 먼저 매수를 진행하는 종목이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테마성의 종목들이 올라올 때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제 약간 주도주 격의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고 또 여기서도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렸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3,250원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눌렸는데 그러면은 이 종목을 또 어디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일봉상 지지라인 대는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지라인 대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3분봉상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오전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반등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받아서 눌려주면서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고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는 구간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은 여기에서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1시간 동안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자, 매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더 60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더 눌렸지만 60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더 옆으로 쭉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오전장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면서 오후장에 쭉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을 때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 줄었다가 막판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내일 갭상승을 해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SCI 평가 정보도 오늘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바로 또 수익 실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이거래 정도 보는 매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또 끌고 가시다가 내일 갭상승 나왔을 때 매도해버리면 그거만큼 또 편한 매매가 없겠죠. 그래서 이 3분봉 역별 기법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계셔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종목은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가 어디서 매매를 해볼 수 있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는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20선에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될 것인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할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뭐다? 3분봉으로 보시면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지 매수 타이밍을 또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게 되면은 3분봉 역별 기법으로 또 어디서 나와요? 오전에, 오늘 또 오전에 나오죠. 굉장히 좀 이제 여러분들 딱 이제 3분봉을 보시면 이 구간 그냥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3분봉 역별 오전에 나왔고요.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서 나와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총 1시간 반 또는 2시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고 나서 60선 돌파 이후에 지지받아주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이 빵 나와주죠. 그래서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60선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래량 증가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일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매수해서 당일로 5%, 6% 수익을 볼 수도 있었고 또는 이거래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분봉 역별 기법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시장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3분봉 역별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오후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오신다면 제가 바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이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오늘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24%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종목 교체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밑골 달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음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 달고 빠졌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3분봉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장을 보실게요. 어제 장을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윗골 달고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입선을 돌파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어저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60선 위쪽에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그럼 뭐다? 이럴 때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진 오토모티브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에 매매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전에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지만 뭐예요? 60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법만 가지고도요, 이 시장,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당일 매매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오시면은 제가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종목, 제2의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한 종목, 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또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